모바라크는 SEC가 리플 경영진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기소를 철회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EC의 중간 항소와는 다른 소송이죠. 갈링하우스와 라슨에 대한 SEC 기소를 철회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미 법원에서 SEC 중간 항소를 기각해버리면서 SEC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있죠. 모라크는 SEC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될수록 SEC의 부정부패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소송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며 SEC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슈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SEC는 다른 소송들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SEC의 안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와 청탁들이 있었으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SEC는 블랙록의 꼭두각시이다. SEC는 월가의 거대 세력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내용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또한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세상에 비리가 없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곳들이 있을까요? 뭐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돈 받고 뒤를 봐주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짜고 치는 행위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ICO 당시 SEC와의 청탁이 있었다. 이더리움 ICO를 진행했던 네라 요프가 SEC의 부정부패에 대한 최근 언급을 했었죠. 이런 SEC의 비리 부정이 SEC가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리플 측에서 네라로프를 초대해 혐의를 더욱 명확하게 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SEC의 소송에 관한 데이터들은 리플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죠. 소송은 이미 끝났다. 큰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된다. 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SEC 규제는 끝나지 않았다. 항소는 계속될 것이다. 또다시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퍼드 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SEC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XRP가 또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세는 이미 불장이 시작됐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앞으로 19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강세장이 올 것인가 뭐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털이 말합니다. 과거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현재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향후 140일 동안 비트코인은 하락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그냥 암호화폐의 시장 가격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는 말은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하락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비트코인은 그냥 암호화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렉트는 이런 비교를 합니다. 2015년 비트코인의 반감기 200일 전 비트코인은 24%가 하락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38%나 하락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가 반복된다면 이 또한 같은 반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하락을 경험하고 반감기 약 60일 전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즉 2달 전부터 그때부터 대중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감기 전 최저점은 바로 200일 전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이죠. 이미 지났죠. 지금은 193일 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하락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 역대급 상승장 속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40%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냥 바로 쭉 올라가는 그림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후 1년 동안 엄청난 상승장 속에서도 폭등과 폭락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세력들의 장난질입니다. 세력들은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 공포를 주고 저가에 다시 매집하고 또다시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단기적인 공포에 계속 사고팔고 하시다 보면 우리들의 시대는 계속 줄어만 갈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말은 지금이 기회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경제 위기, 금리 인상, 이런 공포로 인해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로 인해 연준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또다시 시장을 흔들기 위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우리들의 예상대로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강한 노동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이상 현상을 보일 정도로 모든 자산군들이 숨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만이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하락할지 상승할지 이것은 세력들의 장난질입니다. 우리들이 XRP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전 세계 디지털 화폐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죠.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이 오면 뭐합니까? XRP가 그냥 시장에 불장이 와서 조금 상승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뭐 조금 상승하는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며 XRP를 보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불장이 온다, 현물 ETF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XRP 채택일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폭발적으로 XRP를 채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가 XRP의 진정한 역대급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크렌이 말합니다. XRP가 은행 시스템을 파괴할 것이다.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마저 XRP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업종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데 말이죠. 크렌은 현재 은행 시스템은 국경 간 결제에 엄청난 수수료와 최대 2일이나 걸리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XRP가 국경 간 거래 시 현재 은행들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XRP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1센트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전 세계에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끝난 거죠? 누가 앞으로 전통 은행들의 비싸고 느린 국경 간 결제를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크렌은 앞으로 은행들이 쓸모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현재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미 전통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의 유동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건 현실입니다. 특히나 XRP는 은행들이 대규모 이체를 할 때 가교 자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가교 자산을 아시나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화를 미국에 보내고 싶다. 그렇다면 달러로 받아야 하겠죠. 원화를 XRP로 교환하고 XRP의 빠른 속도와 싼 수수료를 이용해서 다른 미국의 은행으로 보내고 다시 XRP를 달러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XRP가 가교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XRP가 엄청나게 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대규모 이체를 하기 위해선 가교 자산 XRP가 과연 얼마나 필요하게 될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전 세계 국경 간 거래에서 XRP가 가교 통화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 XRP가 싼 가격에 형성될 수가 없다. XRP의 유통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10,000원을 보내야 하는데 XRP가 1,000원이라면 10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XRP가 10,000원이라면 1개만 필요합니다. 결국 XRP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은행들의 XRP 채택이 늘어만 갈수록 XRP의 유동성은 증가하면서 더욱더 많은 XRP가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원리죠.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이것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단순한 경제의 원리입니다. 제가 또 뒤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현재 전 세계 금융기업들의 블록체인 채택은 현실화되고 있죠. 그리고 금융기업들에게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XRP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업들과 가장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이죠. 리플의 기술력이 최고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리플이 앞으로 결제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될 것은 해야겠죠. 지금 XRP 가격이 어떻다 저렇다 폭락한다. 단기적으로 매일마다 XRP를 사고 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XRP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XRP를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XRP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차트나 분석으로 XRP의 단기적 관점을 분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마다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보분들에게는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접하실 수 없는 정보들까지 나가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봐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아니고 SEC와의 소송 승리도 아니다. XRP의 진정한 폭등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채택에 달려있다. 호주 FTA 이사인 폴 잘라이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FT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죠. FTA는 무역 및 운송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업체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호주의 무역 거래를 담당하는 대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호주 FTA가 리플의 XRP를 채택하게 된다면 XRP의 유동성이 또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요? 이렇게 매일마다 나오는 데이터들이 우리들이 XRP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힌트를 주고 있죠. 잘라이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리플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나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빚을 갚는 것보다 리플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FTA 이사나 되시는 분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아들이 리플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더욱더 리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들뿐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거대해지고 있고 빠르게 블록체인 기술들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도 코인에 투자한다면 이것은 투기다, 사기다, 이러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제대로 된 폭등은 시작도 안 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쉽게 유입되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다른 펀드 투자 등등 이런 사람들의 자본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암호화폐를 선점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너도나도 몰려들기 전에 말이죠. 잘라인은 오래전부터 리플이 FTA에 접근했지만 SEC와의 법적 싸움으로 인해서 파트너십이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 소송에서 리플의 승소로 이제는 채택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리플은 주요 은행 대표자들에게 XRP를 제안했지만 SEC 소송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었다. 이제 사건이 끝났으니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잘라인은 본인이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XRP가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미 금융업계의 대세는 XRP라는 증거가 되겠죠. FTA 이사쯤 되니 수많은 금융 대표자들과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겠죠. 그 자리에 있는 금융 대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XRP에 대한 효율성을 들었으면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XRP가 혁신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찰라이가 말합니다. 자신이 브리핑에 참석할 때마다 XRP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은행 대표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XRP가 진짜라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곧 호주 시드니에서 리플의 로드쇼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리플은 이런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XRP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의 리더들이 XRP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XRP 채택이다. 지금 현실이 되어 가려고 하고 있다. 아직도 XRP를 싼 값에 던지시려고 할 겁니까?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모바라크는 SEC가 리플 경영진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기소를 철회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EC의 중간 항소와는 다른 소송이죠. 갈링하우스와 라슨에 대한 SEC 기소를 철회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미 법원에서 SEC 중간 항소를 기각해버리면서 SEC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있죠. 모라크는 SEC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될수록 SEC의 부정부패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소송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며 SEC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슈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SEC는 다른 소송들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SEC의 안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와 청탁 등이 있었으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SEC는 블랙록의 꼭두각시이다. SEC는 월가의 거대 세력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또한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세상에 비리가 없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곳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돈 받고 뒤를 봐주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짜고 치는 행위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ICO 당시 SEC와의 청탁이 있었다. 이더리움 ICO를 진행했던 네라 요프가 SEC의 부정부패에 대한 최근 언급을 했었죠. 이런 SEC의 비리 부정이 SEC가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리플 측에서 네라로프를 초대해 혐의를 더욱 명확하게 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SEC의 소송에 관한 데이터들은 리플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죠. 소송은 이미 끝났다. 큰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SEC 규제는 끝나지 않았다. 항소는 계속될 것이다. 또다시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퍼드 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SEC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XRP가 또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세는 이미 불장이 시작됐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앞으로 19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강세장이 올 것인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털이 말합니다. 과거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현재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향후 140일 동안 비트코인은 하락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그냥 암호화폐의 시장 가격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는 말은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하락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비트코인은 그냥 암호화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렉트는 이런 비교를 합니다. 2015년 비트코인의 반감기 200일 전 비트코인은 24%가 하락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38%나 하락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가 반복된다면 이 또한 같은 반복을 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하락을 경험하고 반감기 약 60일 전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즉 2달 전부터 그때부터 대중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감기 전 최저점은 바로 200일 전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이죠. 이미 지났죠. 지금은 193일 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하락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 역대급 상승장 속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40%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냥 바로 쭉 올라가는 그림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후 1년 동안 엄청난 상승장 속에서도 폭등과 폭락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세력들의 장난질입니다. 세력들은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 공포를 주고 저가에 다시 매집하고 또다시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단기적인 공포에 계속 사고팔고 하시다 보면 우리들의 시대는 계속 줄어만 갈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말은 지금이 기회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경제 위기, 금리 인상, 이런 공포로 인해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로 인해 연준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또다시 시장을 흔들기 위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우리들의 예상대로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강한 노동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이상 현상을 보일 정도로 모든 자산군들이 숨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만이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하락할지 상승할지 이것은 세력들의 장난질입니다. 우리들이 XRP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전 세계 디지털 화폐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죠.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이 오면 뭐합니까? XRP가 그냥 시장에 불장이 와서 조금 상승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조금 상승하는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며 XRP를 보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불장이 온다. 현물 ETF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XRP 채택일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폭발적으로 XRP를 채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가 XRP의 진정한 역대급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크렌이 말합니다. XRP가 은행 시스템을 파괴할 것이다.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마저 XRP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업종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데 말이죠. 크렌은 현재 은행 시스템은 국경 간 결제에 엄청난 수수료와 최대 2일이나 걸리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XRP가 국경 간 거래 시 현재 은행들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XRP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1센트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전 세계에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끝난 거죠? 누가 앞으로 전통 은행들의 비싸고 느린 국경 간 결제를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크렌은 앞으로 은행들이 쓸모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현재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미 전통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의 유동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건 현실입니다. 특히나 XRP는 은행들이 대규모 이체를 할 때 가교자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가교자산을 아시나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화를 미국에 보내고 싶다. 그렇다면 달러로 받아야 하겠죠. 원화를 XRP로 교환하고 XRP의 빠른 속도와 싼 수수료를 이용해서 다른 미국의 은행으로 보내고 다시 XRP를 달러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XRP가 가교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XRP가 엄청나게 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대규모 이체를 하기 위해선 가교자산 XRP가 과연 얼마나 필요하게 될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전 세계 국경 간 거래에서 XRP가 가교 통화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 XRP가 싼 가격에 형성될 수가 없다. XRP의 유통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10,000원을 보내야 하는데 XRP가 1,000원이라면 10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XRP가 10,000원이라면 1개만 필요합니다. 결국 XRP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은행들의 XRP 채택이 늘어만 갈수록 XRP의 유동성은 증가하면서 더욱더 많은 XRP가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원리죠.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이것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단순한 경제의 원리입니다. 제가 또 뒤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현재 전 세계 금융기업들의 블록체인 채택은 현실화되고 있죠. 그리고 금융기업들에게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XRP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업들과 가장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이죠. 리플의 기술력이 최고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리플이 앞으로 결제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될 것은 해야겠죠. 지금 XRP 가격이 어떻다 저렇다 폭락한다. 단기적으로 매일마다 XRP를 사고 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XRP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XRP를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XRP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차트나 분석으로 XRP의 단기적 관점을 분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마다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보분들에게는 더욱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접하실 수 없는 정보들까지 나가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봐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아니고 SEC와의 소송 승리도 아니다. XRP의 진정한 폭등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채택에 달려있다. 호주 FTA 이사인 폴 잘라이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FT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죠. FTA는 무역 및 운송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업체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호주의 무역 거래를 담당하는 대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호주 FTA가 리플의 XRP를 채택하게 된다면 XRP의 유동성이 또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요? 이렇게 매일마다 나오는 데이터들이 우리들이 XRP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힌트를 주고 있죠. 잘라이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리플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나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빚을 갚는 것보다 리플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FTA 이산화되시는 분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아들이 리플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더욱더 리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들 뿐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거대해지고 있고 빠르게 블록체인 기술들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도 코인에 투자한다면 이것은 투기다, 사기다, 이러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제대로 된 폭등은 시작도 안 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쉽게 유입되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다른 펀드 투자 등등 이런 사람들의 자본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암호화폐를 선점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너도나도 몰려들기 전에 말이죠. 잘라인은 오래전부터 리플이 FTA에 접근했지만 SEC와의 법적 싸움으로 인해서 파트너십이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 소송에서 리플의 승소로 이제는 채택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리플은 주요 은행 대표자들에게 XRP를 제안했지만 SEC 소송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었다. 이제 사건이 끝났으니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잘라인은 본인이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XRP가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미 금융업계의 대세는 XRP라는 증거가 되겠죠. FTA 이사쯤 되니 수많은 금융 대표자들과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겠죠. 그 자리에 있는 금융 대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XRP에 대한 효율성을 들었으면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XRP가 혁신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찰라이가 말합니다. 자신이 브리핑에 참석할 때마다 XRP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은행 대표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XRP가 진짜라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곧 호주 시드니에서 리플의 로드쇼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리플은 이런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XRP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의 리더들이 XRP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XRP 채택이다. 지금 현실이 되어 가려고 하고 있다. 아직도 XRP를 싼 값에 던지시려고 할 겁니까?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